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추천드리고, 그 책에 나오는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주옥과 같은 지혜들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프 체인저 코치 책 추남 스쿨의 오늘 셀프 코칭 추천 도서는, 이게 제목이 원래는 The Solution Focus 에서 부제가 The Simple Way to Positive Change. 원래 제목은 해결 중심의 초점 맞추기 정도, 그리고 부제로는 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단순한 길, 단순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번역은 좀 해결한 중심 접근법, 그리고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성공한 CEO는 단순하게 해결한다. 참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네, 또 품절되었네요. 중고도서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어, 아마 거의 좀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솔루션 포커스라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근데 제가 여러 코칭 도서들도 살펴봤을 때 정말 훌륭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 해결한 중심 요 방식이 걸어온 길을 보면, 어, 정신치료학의 천재였던 밀턴 에릭슨과 그리고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시스템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존 위크랜드와 그의 동료들이 발전시킨 상호작용적 관점, 스티브 드 쉐이저와 그 아내 김인수 박사님이 함께 제안한 문제에서 해결안으로의 초점 이동 같은 아주 중요한 사상과 실제 적용했던 방법론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내용이고요. 뭐 이러한 비슷한 맥락 안에 NLP라는 것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책들을 제가 아마 초반에 전체적으로 좀 조망할 수 있도록 전체 큰 그림과 작은 요약들 함께 나눠드리고, 그 다음으로 또 제가 함께 와닿았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결안 중심 접근법은 사람, 팀,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이며 그 효과가 입증된 접근 방법이다. 이 접근 방법을 취하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다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끝나는 일을 피할 수 있으며 문제의 해결안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 문제점 대신에 해결안에, 과거 대신 미래에, 실패할 일 대신에 잘 풀리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긍정적, 실용적인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건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의 게임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게임의 법칙 중에 Law of Focus, 초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이 해결 접근법의 특징은 해결안을 조사 발견, 그리고 그에 대해 토의하는 해결안 중심 접근법은 문제점을 분석,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해 토의하는 문제점 중심의 접근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전통적 접근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곧바로 해결안에 이를 수 있도록 해결안을 정의하기, 주변에서 유용한 사건 및 자원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주요한 함정들을 피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은 과업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실시하기. 이건 small wins 같은 거겠네요.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안을 단순화하기. 그래서 이 해결 중심 접근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령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자주 사용한다. 효과가 없는 방법은 버리고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굉장히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해결안 중심의 기본은, 솔루션 포커스 웨이의 기본은 이런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는 늘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유용한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물을 보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사실을 잘 반영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문제점을 자세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대부분 해결안의 도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는 없다.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해결안을 향한 직항로이다. 해결안의 실마리는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실마리를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일단 제대로 방향을 잡은 작은 변화들은 큰 효과를 내도록 확대할 수 있다. 해결안에 관심을 갖되 너무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에서 언급된 원칙 가운데 일부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문제점을 자세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해결안의 도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종종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라면 버그를 잡아내려고 문제점들을 분석할 것이다. 기계를 고치려는 정비사는 일반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법을 동원한다. 현대의학이 거둔 성과의 많은 부분은 진단이라는 훌륭한 문제점 분석 기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가 다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면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된다. 골절이라면 기부스를 하고 붕대를 감아 안정을 취하는 처치를 하게 된다. 사실 문제점 중심의 접근법은 매우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어왔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 접근법을 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문제점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일이 해결안을 찾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이를 강하게 믿을수록 문제점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 중심의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분야의 경우 이 접근법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즉 행동, 언어, 의사소통, 그리고 의미로 밀접하게 연결된 이 미묘한 분야에는 다른 종류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개인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안 중심법은 문제점 중심과 해결안 중심은 다음과 같이 대조됩니다. 자,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문제점 중심은 과거, 해결안 중심은 미래, 그리고 문제점 중심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일에 반해 해결안 중심은 잘 진행되고 있는 일에, 문제점 중심은 비난의 중심에 해결안 중심은 전진에, 문제점 중심은 통제에 해결안 중심은 영향에, 문제점 중심은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관점에 해결안 중심은 협력에, 문제점 중심은 부족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해결안 중심은 자원에, 가진 것에, 제가 말씀드리는 오병이어 이런 법칙과 같죠. 문제점 중심은 복잡함에, 해결안 중심은 아주 심플, 간단 명료함에, 문제점 중심은 정의에, 해결안 중심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해결안 중심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안 중심법이 곧 처방전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첫 번째 시도에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패 없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라는 것,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긍정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안 중심은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특정한 형식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동으로 이어져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법은 대개는 긍정적이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사고는 이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결안 중심 접근법은 최고 모범 사례 모델링 이상의 것입니다. 모델링이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을 찾아서 그 방법을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의 환경이 크게 다르다면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법이 편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한다는 것을 휘둘리는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 의미는 사람마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만의 실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스스로의 특성, 여러분이 속하는 팀 또는 조직의 특성, 삶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안은 책에 나와 있지 않으며 경영대학원에서도 배울 수가 없다. 심지어는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에게 맞는 해결안을 발견해야 한다. 네, 정말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결안에 이제 도구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이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결안의 도구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은 우리는 플랫폼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플랫폼은 문제점으로부터 도출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치한 지점이며 해결안을 찾기 위한 과정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낼 변화를 위해 우리는 플랫폼을 빨리 설치하려고 한다. 우리는 과감하게 상상력을 발휘하여 플랫폼에서 바로 완벽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완벽한 미래는 문제점이 해소된 상황으로 변화를 원하는 고객이 바라는 그 모습이다. 이 완벽한 미래를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기적 질문, 지난번에 제가 셀프 코칭, 책추남 셀프 코칭에서 기적 질문, 미라클 퀘션 다뤄줬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약 밤사이에 문제점이 사라졌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카운터를 모을 수 있다. 카운터는 우리가 한 발짝씩 해결안으로 다가갈 때 필요한 자원, 기술, 노하우, 전문 지식을 의미한다. 카운터의 액면 가치는 서로 다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카운터가 가장 가치 있을 것이다. 카운터를 눈금자 옆에 차곡차곡 쌓아서 경과를 측정하면 실제로 차이를 가져오는 차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원이죠.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카운터라고 용어로 쓰고요. 스케일이라는 건 그냥 1부터 10까지 그 스케일표입니다. 그냥 그게 답니다. 관련된 사람이 해결안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인식, 평가, 승인될 것이다. 해결안 중심의 사고는 작은 행동을 축으로 움직인다. 작은 행동이란 해결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취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잘 선택된 작은 행동이 대단히 사소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과 사소한 행동이라도 대단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놀랍다. 스몰 윈스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작은 행동으로 인한 차이는 다시 측정될 수 있다. 자, 모든 작은 행동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발전은 해결안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자원이 되며 그 자원은 또 한 번 승인이 되어 다른 모든 참여자에게 유연 하나의 작은 행동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정리를 한 거는 완벽한 미래, 플랫폼이 먼저죠. 그래서 거기서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 속에서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그 플랫폼 한마디로 그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고 거기서 여기서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 그 미래를 거기서 도출을 하는 것, 그게 플랫폼에서 그것을 가기 위한 작은 리소스들을 모두 확인을 하고 거기서 승인을 통해서 작은 행동으로 옮겨가고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스케일표를 활용한다는 거. 이게 쓰는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해결안 중심의 6가지 원칙은 simple이라는 단어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첫 번째 S는 solutions, not problems 에서 S, 문제가 아닌 해결. 그리고 두 번째는 in between the action in the interaction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행동은 상호작용에 있다.
그래서 simple의 두 번째 I, in between이고요. 그 다음에 M, make use of what's there. 이미 가진 것을 활용한다 라는 뜻이고요. P, possibilities, past, present, and future. 가능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language, L, simple said, 단순하게 말하기. 그리고 마지막 E는 every case is different. 모든 상황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제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S는 solutions나 problems에서 이 부분의 요약은 문제 대신 해결에 집중하자. 해결에 대한 논의를 장려하자. 유용한 변화를 확장하자. 플랫폼 구축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잘 활용한 것이다. 변화를 원하는 고객을 발견하고 참여시키자. 완벽한 미래, 기적의 미래를 묘사해보자. 밤사이에 문제가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내일 눈을 떴을 때 그런 대전환이 있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인 in between, the action is in the interaction. 행동은 상호작용에 있다. 라는 것의 요약은 해결한 중심은 하나의 시스템적 접근법이며 시스템 역학관계와 출현성의 전통의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행동한다. 조직의 문제를 상호작용 관계에서 파악하자. 행동은 상호작용에 있다. 유용한 상호작용의 촉진을 통해 신속하고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원인 및 설명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원인 및 설명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꼭 원인을 안다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핵심적인 상호작용은 문제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하여간 저도 이거 처음에 이 접근법을 접했을 때 문제 그렇게만 배웠죠. 저는 아무래도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컨설팅 기법들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뭐 맥킨지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기법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제나 문제 분석, 5Y를 통한 문제 분석을 언제나 강조를 했는데 해결 방법이 문제 분석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도 안 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무의식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 초점의 법칙, 시작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뜻이구나 하고 알아지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표면에 있다. 숨어있는 특성을 상정, 특히 그 특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는 일은 쓸데없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굉장히 훌륭한 내용들입니다. 자신 개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스텝, make use of what's there. 이미 가진 것을 활용이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의 예로 나오는 모두가 배고파하고 방법을 못 찾을 때 한 작은 소년이 내놓은 자신의 점심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굉장히 크게 풍성하게 불어났다라는 비유로 만약에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미 가진 것을 활용한 것, 극시 없는 것이 아닌 이미 가진 것으로 일하라. 모든 것은 유용한 선물이다. 혹은 선물로 볼 수 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자원들이나 카운터를 찾아라. 당면한 문제와 관련 있는 강점, 기술, 자원의 증거를 발견하라. 결점에 주목하지 말고 가진 것을 활용하라. 만약 변화에 대한 저항에 부딪힌다면 스스로 저항을 유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라. 이거는 라이프 체인저 코칭을 이해하는 게 이 솔루션 포커스드 웨이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법칙의 초점의 법칙, 시작의 법칙, 그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내가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에고 레지스턴스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possibilities, past, present, and future. 가능성, 과거, 현재, 미래. 이것에 관한 요약은요. 가능성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에게 이미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승인하라. 사이토 이토리 씨가
자신의 작은 것들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또 같은 맥락이죠. 가능성은 과거나 과거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비판적인 설명을 피하자. 에고의 그 judgment죠.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는 말이나 앞에 놓여 있는 사물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현재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언제나 현재에는 미래의 씨앗이 언제나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 미래의 씨앗,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씨앗을 찾아 그것을 확장하고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 다중우주론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스핑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의 트랙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맥락이고요. 사람들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말을 피하자. 이건 정말 입조심하는 거죠. 에고의 불평, 불만, 비판, 대안 없는 비판들이고 이미 발생한 일,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를 이끌어낸다. 이게 M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L의 단계입니다. 5번째, language simple said. 언어는 단순하게 말하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관한 내용들은 언어는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우린 우리 언어 속에서 우리 세계를, 인식의 세계를 창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죠. 처음에 말은 주술이었다. 이건 프로이드의 이야기입니다. 말은 아직도 그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이고 상세하며 명시적인 용어인 $5짜리 용어로 상황을 표현하면 그 주술을 깰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5짜리 용어 자체는 해결한 중심접근법의 개척자 김인수 박사는 단순성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발견하며 $5짜리 용어와 $5,000짜리 용어 간에 명확한 구분을 했다. 이제 한국말로는 $5니까 5,000원짜리와 500만 원짜리 용어란 뜻이네요. 500만 원짜리, 5,000달러짜리 용어는 괜히 어렵기만 하며 과장된 말을 의미한다. 오직 전문가만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회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치 사슬에 집중하면 주주의 부후 창출이 높아질 수 있다. 지식 경영은 우리 회사가 보유한 지적 재산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열쇠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5,000짜리 용어보다는 평이하고 일상적인 $5짜리 용어로 바꿀 수 있다. $5짜리 용어라도 충분히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살피고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조직의 모든 부문에 걸쳐 공유하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상황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 얘기를 쉽게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용어, 지나친 전문 용어를 쓰지 말고 그것을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쓰는 것이 그 상황을 오히려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케일, 1부터 10의 스케일은 구체적 점수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완벽한 미래가 10점이라면 여러분은 현재 0점부터 10점 사이에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현재 점수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된 것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를테면 1이라도 전진할 수 있겠는가? 언어는 개인적이다. 우리는 말을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해한다. 언어는 세계가 아니다. 문제점에 관한 논의에서 $5,000짜리 쓸데없이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L의 약자고요. 마지막이죠. 모든 상황은 각자 다르다. Every case is different 라고 되어 있고요. 내 생각에 이론은 쓸모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론은 설명이기 때문이다. 설명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으며 해결안으로 이어져 있지도 않다. 스티브 드 쉐이저가 한마디로 요약한 얘기고요. 요것에 관한 것들을 요약은 모든 상황은 각각 다르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안을 찾자. 작은 행동으로 빠르고 쉽게 효과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잘 맞지 않는 이론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말자. 이론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많이 안다면 해결안을 열심히 찾지 않을 수도 있다.
초심자의 자세를 유지하자. 안다는 인식이 여러분을 막습니다. 모른다라는 인식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죠. 전문가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활용하자.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무의식, 에고는 권위주의에 의존하려는 아주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지나친 의존은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해결안에 집중하되 또 그것이 하나의 또 해결안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든 에고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크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또 제가 군데군데 이제 전체 요약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스스로에게 셀프 코칭으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좀 더 함께 나눠볼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누군가가 무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때 변화가 시작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See, Feel, Change. 그 하버드 연구에서도 나왔죠. 댄 코헨 박사가 쓴 변화의 기술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문제를 analyze, 분석해서 생각하고 think 하고 change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같은 맥락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때 변화가 시작이 되고 see, feel, change. 이건 양자역학에서도 우리가 빛이 파동인지 아니면 빛이 입자인지 그 관찰자에 따르게 바뀌어버린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런 양자적 변화가 결국은 현실의 변화를 나타내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무엇으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우리는 미운오리가 아니라 백조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전환,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라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관점에서 일어난다.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변화로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선 현상 유지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변화를 정의하고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냐 하는 점이다. 이것이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차이를 불러오는 차이에 관한 생각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베이트슨은 사회 시스템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조직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작은 것을 바꾸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변화가 조직 내 피드백을 거치면 우리가 바라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나비 효과의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책 추남 스쿨을 통해 나비 효과, 애벌레가 나비로 그 나비가 더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는 세상을 꿈꾸는 것과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멋진 구절이죠. 삶의 문제의 해결은 삶의 문제의 소멸에서 발견된다. 이거는 기적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그리고 사이토 히토리도 얘기를 하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해결책도 동시에 발생하는 게 우주의 원리다. 그것이 주역이기도 하고요. 음양으로 만들어가는 조화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원치 않는 것을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은 파괴적인 것을 피하는 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엇인가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오르막처럼 고생스럽고 지속적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조직들은 변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고 한다. 되풀이되는 경험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내 막다른 곳에 다다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변화는 상상하는 것보단 늘 쉽고 늘 새로 시작되며 비록 변화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지만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다음의 질문들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변화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가? 어느 변화가 유용한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인식한 변화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리고 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변화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자, 플랫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처음에 쓰고 있는 이제 문제 해결
해결 문제가 아닌 그 해결 중심만의 플랫폼.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주춧돌 정도가 되겠죠? 오늘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발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유사한 문제를 다루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발견한 기술과 수단은 무엇입니까? 보통 여러분에게 잘 맞는 해결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자, 때로는 컨설턴트 스스로가 변화를 원하는 고객이 되어 요청받지도 않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설팅이나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겠네요. 이런 경우는 보다 윤리적 차원이 된다. 여러분은 고객은 잘 모르고 있지만 나는 무엇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저도 한번 코칭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코치분께서 당신은 모르지만 난 알아요 라는 태도의 언어를 쓰셨을 때 이게 상당한 저항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 책도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내 경험에 따르면 나중에 상황을 파악한 고객은 이런 점을 좋아하지 않는다. 컨설턴트는 고객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고객을 도와야 한다. 해결한 중심의 접근법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저희 각자가, 제가 볼 때는 각자 스스로가 자기의 성장을 대면해야 될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또 어쩔 땐 당연히 코치나 컨설턴트는 푸시를 해야 될 때도 있죠. 좀 더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또 해결안 중심 접근법은 첫 단계가 까다롭다. 무엇보다 첫 단계는 올바른 곳을 향해야 하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교착 상태를 항상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완벽한 미래로 향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기적이 일어났음을 가정하면 첫 단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줄 첫 번째 단서가 이미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두 번째 단서를 찾아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면 된다. 위의 질문이 멀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곧바로 닥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질문임을 상기하자. 기적이 지난밤에 일어났다고 가정했으니 우리의 문제를 어떤 단계에 따라 해결할지는 아직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가정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만 집중하며 그 차이점을 알아내야 한다.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어떤 방법, 어떤 단계를 밟을지를 생각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이 질문도 해오시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진 문제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가진 꿈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셀프가 만들어내신가, 이 감각을 가지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별이죠. 에고의 헛된 욕심,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혹은 에고의 헛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셀프의 진정한 꿈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감지해내는 것. 이 방법, 이것이 가장 미묘하고 아주 세밀한 거죠.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도 항상 중요해 보이는 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솔루션 포커스드 코칭법에는 그 밖에는 이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거나 대안을 유도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질문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은 정말 없습니다 와 같은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완벽한 미래에 대해 충분히 들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그래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좋은 질문법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 부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이거를 셀프 코칭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제나 또 말씀드리듯이 책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직 몇 권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한번
여러분께서 구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자, 굉장히 도움이 재밌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나 또 반복이 되네요.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문제를 자세하게 이해하더라도 해결안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들은 서로 뒤섞이고 꼬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원인을 판별하는 일은 쓸데없는 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것도 그러니까 미로 속을 도는 때가 많죠. 에고의 미로를 잘못 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5Y는 집중적으로 문제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는 50% 이상의 그 원인을 일으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오마이게니치라는 또 세계 3대 경영 사상가 중에 한 명이고 맥킨지 컨설팅 출신인데 그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누군가가 무언가를 다른 방식으로 실행하거나 그것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즉 중요한 것은 모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표면에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 보이지 않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게 되거나 알아차릴 수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그냥 밑바닥에 두면 된다. 이렇게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안을 최대한 단순화할 수 있다. 가끔 사람들은 단순성에 대한 강조를 순진함, 평이함과 혼동한다. 그러나 단순함을 유지하면서 질문을 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효과 있는 방법들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요 내용도 표면에 머무를 것.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의미다. 이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만약 그 밖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일을 진행하는 동안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그 통찰력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변형 보드게임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아주 파워풀하고 심플한 게임 방식인데요. 이거를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과 함께 통합해서 함께 책취남 스쿨에서 한번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진행해봐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디어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밀턴 에릭슨이라는 천재 정신과 의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밀턴 에릭슨의 유용한 선물 리스트.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란 용어가 나오네요. 환자의 모든 측면 또는 환경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환자가 제공하는 정보, 자원, 강점, 경험, 능력 또는 무능력, 관계, 태도, 문제 증상, 부족함, 환경, 직업, 취미, 혐오 감정들을 포함한다. 리스트는 끝이 없으나 핵심은 단순하다. 환자의 삶의 일부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치료에 유용할 수 있으며 특히 환자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라면 치료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잠재적 효용이 크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밀턴 에릭슨은 언제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다가 아주 좋은 책이죠. 밀턴 에릭슨과 혁신적 상담인데 책 출판 방식으로 이걸 해석해드리는 게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조금 미루고 있는데요. 그 밀턴 에릭슨입니다. 천재죠. 환자의 모든 특성을 밀턴 에릭슨은 환자의 모든 특성을 치료에 활용한 사실로 유명하다. 그중 많은 부분을 병리 약점, 완고한 믿음, 저항으로 여겨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 번 에릭슨이 자신감이 부족한 청년을 치료했다. 그 청년은 최근 은행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에릭슨은 청년이 묘사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실수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에릭슨은 실수한 일이 거론될 때마다 실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었으며 어떻게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묻지 않았다. 에릭슨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청년이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닌 솔루션에 포커스를 가지도록 그걸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부하 직원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실수를 비난하거나 원인을 묻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실수를 처리했는지 또는 처리할 계획인지 물어라. 또한 실수하지 않았을 때부터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유명한 어떤 일본의 경영 회사에서 엄청난 손해를 한 사람이 실수로
나왔을 때 이분이 사직서를 갖고 그 경영자에게 다가갔다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네, 사장님, 제가 너무 실수해서 더 이상 너무 죄송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경영자가 한 얘기는, 다 지금 자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 실수를 위해 우리가 지금 얼마를 투자했는데 자네는 그 실수를 기반으로 더 멋진 해결책을 만들어주면 되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한 그 직원이 그 이상의 아주 큰 성과를 냈다라는 내용이 기억나는 구절이네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자기가 이미 가진 것들, 자신의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유용한 선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어진 모든 선물에 주의를 기울이되 그 중에서 가장 쓸모있는 것들만 취사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괴테가 한 멋진 얘기죠. 가능성 파트인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우한다면 그는 그대로 머무를 것이다. 사람을 과거의 모습으로, 마땅히 어떠해야 할 어떤 이상적 모습으로 또는 미래에 변할 어떤 모습으로 대우한다면 그는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미라클 퀘션, 미라클 액팅, 여러분이 바라는 그 미래, 혹은 제 타트바마시, 셀프 게임 마스터, 제가 라이프 게임 스킬셋 세 번째죠. 딥 루팅, 핵심은 타트바마시, 당신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것에서 flying high,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바로 그 모습이 이미 그 모습이신 거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면 됩니다. 정말 책을 가지고 한번 스터디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책이라고 보이네요. 또 현재의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단 하나의 강력한 질문으로 모든 생각과 행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요새 아주 유행하고 있는 코칭이죠. 저도 국제 코칭 자격을 또 이수를 했는데요. 코칭에서 핵심은 질문이고요. 거기서 또 쓰는 것 중에 powerful question이라는 맥락과 완전히 일맥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일이 실현됐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는 완벽한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정의를 알 수 있다. 이 선호하는 미래는 변화를 원하는 고객을 통해 고안되고 다듬어진다. 변화를 원하는 고객이 여러 사람이라면 선호하는 미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무언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의식은 해결한 중심 접근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앞을 향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의 시작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그 길에 어떤 지점에 있든지 말이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미래의 명확한 정의를 통한 해결안의 추구를 포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는 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때를 인식하는 일, 위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리 알려주는 사건들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제가 이 얘기는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것으로 책추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변화를 만들기 위한 또 좋은 구절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 밖에는 질문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네요. 대부분의 경우 그 밖에는 이라는 질문은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다. 선호하는 미래의 특정한 일면 혹은 카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내는 편이 다음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 좋다. 그 밖에는 이라고 묻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 매우 중요한 측면을 놓칠 위험이 있다. 이는 굽다만 빵처럼 완전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잔뜩 갖게 되는 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동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학습되며 습관으로 굳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게임에 참가하고 있을 때는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조직 문화는 고정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문화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작용방식을 기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해결안을 향한 길인 다른 사람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은 조직 내부의 고유한 상호작용들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쉬운 용어인 5,000달러짜리 쓸데없이 어려운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5달러짜리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해 보는 것이 좋다. 이는 해결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또 모든 상황은 각각 다르다라는 걸 명심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다 적합한 해결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요구되는 행동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결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고 공유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부적절한 이론이나 모델을 취하는 함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 총괄 부사장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법들을 많이 접하겠어요. 근데 최고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환경이 다르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조직 내에 없을 때는 그 방식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쓰레기만도 못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미는 있으나 그것이 내게 쓸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걸 정당화하죠. 이거는 어디서 썼던 방법이야? 세계적인 대학에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걸 했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없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이론도 혹은 성공의 많은 방법들도 내게 맞는 방식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체인저 코칭은 철저하게 방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툴킷, 방법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 그러나 그것을 가이드해줄 툴킷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겐슈타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설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술이 들어서야 한다. 설명이 아닌 실제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스킬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읽어지는데요. 해결한 중심 접근법을 채택할 땐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반박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에고의 아주 인스팅트죠. 이보다는 지금 그리고 현 상황에 도움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셀프 게임에 포커스를 하는 건데 내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변화를 원하는 고객의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 사건, 언급, 행동, 그리고 의도를 골라내야 한다. 자, 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한 중심 접근법의 첫 번째 응용 부대는 코칭이다. 본래 해결한 중심 접근법은 심리요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뚜렷한 목적을 가진 대화라는 점에서 코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정말 많습니다. 또 현대적 의미의 코치란 질문하고 경청하는 기술을 몸에 익힌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행을 도와주는 코치의 임무를 살펴보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결한 중심 접근법과 코칭의 기법의 결합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말한 코치에 대한 이미지는 전통적 코치의 이미지인 전문가 그리고 전직 최정예 조종사 또는 자전거에 올라탄 채 강둑을 달리며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고 있는 조경 선수들에게 메가폰을 통해 고함을 질러대는 괴짜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코치들은 선수들이 발휘하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만약 전문적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코치들은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형 코치의 역할은 컨설턴트와 비슷하다. 그들은 실행자들이 목표 및 목표의 달성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코치는 공명판 아시죠? 현알에 있는 얇은 판으로 현과 함께 진동해서 한마디로 함께 이렇게 떨린다는 뜻이죠. 같아 대화의 상대가 될 수도 있고 토론의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애정을 보여주는 동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해결한 도구들은 코치가 대화를 이끌어갈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가 이 책을 또 함께 선택한 건 저희 코칭을 함께 공부한 국제 코칭 과정을 함께 공부한 동료들하고 함께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이 개개인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스터디를 그리고 시작한 거 유튜브 플랫폼을 함께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시작돼서 지금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께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전체를 한번 요약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가 끝내보겠습니다. 전체 요약이라기보다는 아까 이 코칭법의 도구들 있죠? 도구들을 한번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해결 중심 솔루션 포커스드 코칭법에서는 플랫폼, 문제는 문제에서 이제 플랫폼이 해결해 나가는 어떤 디딤돌, 주춧돌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거기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접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때 어떤 종류의 기술 및 자원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만의 플랫폼 혹은 주춧돌, 이 기초석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라클 퀘션이죠. 완벽한 미래에 대한 질문. 밤사이에 모든 질문들이 사라졌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그 변화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 경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여러분의 셀프가 원하는 그 미래가 이미 기적이 나타나서 이루어졌다면, 혹은 여러분이 그 원하는 그 미래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까를 상상해서 바로 그것을 미라클 액팅, 그 연기로 바로 해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카운터, 여러분의 모든 자원들을 의미하죠. 완벽한 미래가 그 일부라도 나타나는 때는 언제인가? 완벽한 미래의 일부가 이미 나타난 경우는 언제인가? 완벽한 미래의 유사한 상황이 이미 나타난 경우는 언제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미 오병이와 같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는 것이 될 거고요. 자, 그것을 진단하기 위한 스케일, 1부터 10까지의 스케일은, 요 스케일은, 보니까 문제를 진단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완벽한 미래를, 해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재와 내가 원하는 미래 사이에 그 중간을 체크를 할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1에서 10점의 스케일에서 10점이 완벽한 미래라면 여러분의 현재 점수는 얼마인가? 무엇이 여러분의 현재 점수를 정당화시켜주는가? 1점을 더 높일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발전의 작은 징후, 최초의 징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스케일은 중간중간에 계속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법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플랫폼 주춧돌을 놓고 스케일을 통해 그 현재와 완벽한 미래와 현재의 차이점을 진단을 하고, 거기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카운터를 체크를 하고, 거기서 승인의 단계로 승인이라는 도구를 쓰죠. 승인에 대한 도구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기술 및 자원을 볼 수 있었는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라고 이제 승인의 질문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작은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작은 행동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자주 사용한다. 작은 행동을 실행한다. 이 행동은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의미하고, 무엇인가를 중단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행동, 그리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정의된 행동이어야 되고, 변화를 원하는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행동이어야 되고, 효과가 없는 일을 중단하고 대신 다른 일을 시도하기. 이게 다시 되면 작은 행동이 다시 리소스가 돼서 이 카운터, 혹은 이제 자원이 돼서, 이 자원은 다시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을 부여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작은 행동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이게 자원이 되고, 이런 선순환, 제가 얘기한 백조의 셀프 게임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도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맥킨지 컨설팅이 Problem Solving Approach라고 해서 그 방법들이 있는데, 요새 제가 쭉 살펴보니까 맥킨지 컨설턴트들조차도 이성적 접근, 문제 해결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직관적 접근이라든가 솔루션 포커스 접근에도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또 나아가서 어떤 가족, 단체, 조직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PSA도 중요하고요. Problem Solving Approach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Solution Focused Approach가 기반으로 되면서 Problem Solving Approach, 문제 해결 중심을 활용한다면 제 말로는 셀프 게임을 하면서 가끔씩 에고가 또 도움이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에고적 접근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이 진짜 좋은 접근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드 게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거죠. 한 반나절 정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그동안 배우고 익혀왔던 통합적인 코칭의 기법들과 보드게임을 통합해서 이 문제 변화를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답글로 또 여기서 주셔도 좋고요. 제가 그걸 해봤을 때는 한 3명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서 한 3명 정도 이내, 많아 4명 정도 이내로 해가지고 한번 그러한 책슈남 스쿨의 단기 코칭 과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 마지막에 언제나 말씀드린 제 책추남 스쿨의 꿈이죠. 책추남 스쿨은 현재는 이렇게 유튜브와 그리고 오프라인에 정모, 그리고 북살롱, 그리고 코칭으로 이렇게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언젠가 그것이 또 정말로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피어나는 곳, 애벌레가 나비로 피어나고 그 나비가 꽃들을 피워낼 수 있는 그 영웅의 여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리고 이런 어떤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적 측면도 균등하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버핏투자영재학교로도 말씀드린 신체 나이, 정신 나이, 그리고 돈의 나이, 경제 나이가 있죠. 이거를 경제 나이를 튼튼하게 해야 또 저희가 저희의 꿈을 펼쳐나가는데, 자유로운 진로를 추구해 나가는데 유태인처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 교육, 그리고 협상 교육,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교육,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교육을 통합된 그런 학교를 꿈꿔봅니다. 그 학교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기도도 좋고 응원도 좋고 또 함께 나누는 봉사도 좋고 또 나와서 물질을 함께 투자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그 물질을 투자해 주실 때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관여 없이, 왜냐하면 교육은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에 의해서 교육의 철학이 영향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에고머니가 아닌 셀프머니가 됐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머니라면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우리가 그런 멋진 꿈들을 자꾸자꾸 꾸다 보면 작게라도 작은 꽃들이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책추남 셀프 코칭 함께 마쳐봅니다. 감사합니다.